어쨌든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만큼 됐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세미나를 했는지 잠깐 최현정이랑 얘기를 했는데 옛날 생각이 잠깐 났어요. 아마 이 정도 인원이 세미나 할 때가 아마 저희가 기흥인가 아마 그랬는데 수안보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수안보도 한 100여 명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사업을 한 게 이제는 19년째, 내년이면 20년 차가 됩니다. 어쨌든 오늘 23일 절기를 보니까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추분이더라고요.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래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시기. 그러니까 밤낮으로는 좀 쌀쌀하죠 많이 날씨가. 제주도를 2차를 갔다 왔는데 서울을 딱 보니까 저녁 비행기로 왔거든요. 추운 거예요. 갈 때는 더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굉장히 변하나 싶더라고요. 근데 정말 날씨가 확 변했어요. 가을인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하고 좀 나눠야 될 1시간 정도 시간을 가질 건데 어제 그저께인가 이기승 리더님한테 문자를 줬어요. 요걸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문자를 줬는데 그 첫 번째가 AP 컨벤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뭐 많은 팬들이 계시지만 골드 이하 직급자분들한테 전달할 메시지. 그리고 제가 이 산나를 선택하게 된 비전과 가치 뭐 이런 걸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사실은 1시간 안에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도 있나요? 혹시 계시다면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처음 나이가 없다. 없으시구나. 있어요? 이러지 말고 번쩍 들어봐. 처음 오셨구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AP 컨벤션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5월 4일하고 5일, 6일. 장소는 어디에? 킨텍스. 일산에 있는 킨텍스에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브리북에 제가 미국을 갔다 오면서 얘기 안에 썼던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AP 컨벤션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003년도에 미국 갔을 때 당시만 해도 AP 컨벤션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고 3년인가 지나서 AP 컨벤션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한국에서 꼭 AP 컨벤션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목표를 좀 적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적어놨는데 이제서야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래서 AP 컨벤션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컨벤션 준비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숙소 중요하죠. 2박 3일 동안 숙소. 아마 지금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호텔 잡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킨텍스 주변에 호텔 인프라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산 내에 뭐 어쨌든 뭐 빌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 통해서 그런 것들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김포 쪽, 파주 쪽, 심지어는 서울 쪽까지도 빨리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참석 인원이 10,000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능하시면 시간 되면 킨텍스 주변을 가셔서 식당 같은 거, 동선 같은 거 미리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팀 리더들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당사자들은 뭐를 해야 될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골드 이상 직급 되시는 분도 계시지만 골드 이하 직급 되시는 분들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AP 컨벤션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할 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AP 컨벤션 무대에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장하셔야 돼요. 성장하셔야 되는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피넛 승급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5개월 남았잖아요. 지금도 방금 전에 내가 본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피력으로 인정받으려면 12월 달까지 피력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2월 말까지 본사 미국에 승급하는 한국 리더들은 무대에 서달라고 지금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2월 말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허가는 못 받았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수용할 것 같다.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그래서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승급을 하시고 성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대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나의 성장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나의 성장으로 시작된 내가 득점으로 성장하는 어떤 부분이 되면 일단 리더님들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일단 리더님들의 혹시나 파트너가 계시다면 그 파트너의 성장 동력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불쏘시 역할을 하는 거지. 스파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또 그 또한 스폰서의 성장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폰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의 형제 아이들도 같이 성장하게 되는 이런 유기적인 연결고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함께 그 무대의 주인공으로 쓴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5달 동안, 제가 5달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D-100일이라고 지금 딱 내가 정해서 왔는데, 100일 작전을 해야 돼요. 100일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100일 작전이 적어도 최소 여러분들이 승급 준비를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부터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AP 포메이션 무대에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한번 달려보시고 해보시고요. 그 100일 동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일반 교육 때도 말씀을 드려요. 항상 못하는 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잘하는 것을 다 잘할 수 없어요. 그 중에 소수, 아주 내가 장점이고 정말 잘하는 것만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5달을 집중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비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방법을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결론을 내고 말씀을 드리면 강점으로 일하는 거예요. 강점으로. 근데 대부분 일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자기가 그게 부족해. 그러면 그걸 막 채워서 하려고 해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잘하는 것을 집중할 때야. 아시겠어요? 네, 잘하는 걸 집중할 때다. 그래서 완전 하이 퍼포먼스로 가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떤 의도적인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정해야 됩니다. 내가 뭘 잘하지? 뭘 더 열심히 하면 될까? 내가 잘하는 걸 더 극대화시키려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못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정말 성과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대한 나의 발견. 여러분들이 지금 D-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증명해 보여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 이거는 리더님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자신도 그걸 증명해야 돼요. 저도 필요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보다 제가 필요하기 훨씬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아, 그렇지 않구나. 모두가 제일 힘들어. 네, 인정해요. 어쨌든 그래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상상을 잘 해보세요.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리더들 중에 성과를 내는 리더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에. 성과를 내는 리더들. 성과를 내는 리더들. 누가 있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냥. 권현희 스타님?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해요. 네. 권현희 스타님. 최은정 스타님. 네. 또? 박윤경 의원님. 네. 자, 이런 분들, 또 이기순 리더님도 계시고요. 그죠? 이런 분들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약점이 보여요? 강점이 보여요? 강점이 보이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점이 생각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강점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최은정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몇 가지 적어봤거든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얘기해봐요. 최은정 의원님 딱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건 패스. 네. 이쁘다? 네? 몇 대까지 해라.
네, 그건 무식한 겁니다. 그건 무식한 거예요. 될 때까지 해라, 모를 때까지 뭐 10년, 20년 기간도 없어. 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최현정님 생각하면서 적은 게 있어요. 일단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구자. 네, 일단 이 안에서는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모여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저 빼고는 가장 오래된 사업자예요. 다 고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현정님을 딱 생각하면 직관력이 있어요. 멘토링적인 부분이 강하고 그런 게 보이고 편안해 일단. 네, 편안하잖아요. 이런 장점들이 보이는 게 강점이에요. 네. 이해가세요? 왜 무슨 편안하다니까? 나는 최근에 편안해. 다른 리더들보다. 네. 아니, 그렇게 해, 나는.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최근에 리더님 편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이기승 리더님 딱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 이기승 리더. 네? 결정. 네. 확신. 내가 이제 이기승 리더님을 오랫동안 봐왔고, 사실 제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이기승 리더님은. 동대구역에서. 그때 당시에 봤을 때도 그랬고,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 성실. 네, 성실하다. 일단, 긍정적인 아이콘이 있어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 네. 근데 또 한 가지는 경청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남 얘기를 잘 들어. 네. 근데 한번 말로 터지면 또 거기를 못 막아요. 코칭 능력도 있고, 예, 상당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지치지 않는 근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강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항상 생각할 겁니다. 이 안에 계신 매일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것만 극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생각할 격이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뭐 자아성찰적인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지? 막 이런 식이야. 그러면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하는 거지만 가장 또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들, 약점들, 강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반대야. 그러다 보니까 성과를 내기가 힘든 거예요. 성과는 강점을 가지고 내는 거지 약점을 가지고 내는 게 아니거든요. 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라도 시간 되실 때 한번 공부히 생각해보세요.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강점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버클이 길어. 네. 단점을 얘기해보세요. 약점을 얘기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나와요. 특징이야, 특징. 그리고 자기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그게 정말 슬픈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수정하라 극복하는 어떤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나는 이 점만 극복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것만 잘하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내가 뭘 더 고치고 수정해야 할까 뭐 이런 거를 한 주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이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일이 재밌어지지가 않고. 뭔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잘하는 거, 강점,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은 내팽개쳐주고 완전히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일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얘기를 해보면. 그리고 남 하는 것만 보고 자꾸 부족한 것만 찾아요. 근데 남 하는 거는 각자의 갖고 있는 재능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근데 그 재능을 몰라. 강점을. 자기가 뭘 잘하는지. 한번 생각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갤럽 연구조사를 제가 봤어요. 연구조사를 보니까 강점을 사용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확률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3배가 높대요. 3배가. 그리고 업무에 몰입할 확률이 6배가 높답니다. 이게 갤럽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보고서인데 어쨌든 일반적인 사람보다 삶의 질이 높다고 평가할 확률이 3배가 높고 일에 몰입할 수 있는 확률이 6배가 높답니다. 강점으로 일할 때. 이해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강점으로 일을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일을 잘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했다면. 만약에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결과를 못 냈어. 이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네.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약점만 파고들어, 약점만. 본인이 부족한 부분만 파고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자신의 노력을 업무 자체에다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결과에 의결하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능력 정도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 느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기대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얻게 되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그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피터 드러커 이 얘기 들어보셨죠? 네,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자기 경영 노트라고 하는. 경영학의 경영학이라는 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시조야, 시조. 이 사람이 태생이 1909년생이더라고 보니까. 오래된 사람이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지금도 서점에 있습니다. 경영 노트라고, 자기 경영 노트라고.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피터 드러커 관점에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 결과 없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정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고, 우리 일에서는 그 과정이 중요해야 그 결과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안 좋으면 결과도 오래 안 가요. 그래서 결과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트래커는 얘기합니다. 트래커는. 네, 누구나 결과를 내는 능력이 있대. 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특정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역량을 획득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이 사람 단언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나 다 타고난다. 어느 정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특출난 대가가 되는 사람은 없다. 아예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난 특별한 재능, 하늘이 주신 선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이 주신 선물이 있으면 여기 앉아있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어.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만 가지고도. 근데 당신들이 맨날 부족한 것만 파고드니까 성장을 못하는 거야. 일만 어렵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목표 달성의 능력은 누구나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D-100일이라고 하는 딱 기간을 정해놓고 골드를 도전한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근데 그 방법이 강점으로 모든 걸 강점으로 사고해야 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그거를 찾고 내가 알게 되면 내 파트너도 그게 보여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형제 라인에도 보이고. 그래서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점은 방법이 있습니다.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좀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필수적인 항목이 있어요. 몸에 될 때까지, 몸에 스며들 때까지 지겹도록,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지겹도록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습해라. 이거예요. 몸에 될 때까지.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까지. 그러면 누구나 목표 달성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내기 위한 강력한 꿀팁이라고 하는 것은 강점으로 일해라. 이 얘기가 피터 드러커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강점을 바탕으로 성과를 내고 약점을 기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쪽은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 중심 사고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선택을 해야 돼요. 강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소수야. 몇 가지 없어. 다 잘하면 애초에 잘했겠지. 근데 그렇게 다 잘하지는 못한다. 이게 사람은. 그러나 그 몇 가지, 한두 가지만 잘해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해서 그거에만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거에. 거기에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 왜 강점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해 가세요? 근데 반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강점에 집중해서 사고하고 거기에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거기에 투자를 하면 일도 재밌어지고 성과도 나오고 결과도 빨리 나올 텐데 그렇게 아닌 반대쪽에 부족한 부분에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일은 어렵고 지겹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제가 조금 감이 떨어져가지고 전달 능력이 많이 떨어져요. 이해를 좀 하셔. 자, 어쨌든 우리 사업의 8알은 쇼업입니다. 쇼업이 뭐예요? 보여주는. 네.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업의 매달 8알, 거의 80%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에요.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고 결과로 보여주고 보여줘야 되는 거. 그게 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없는 겉만 번지를 하는 쇼업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는 그런 쇼업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 중에 또 동기부여를 받거든요. 그래서 취업의 내용이 좋은 것도 기본이고 얼마나 잘 보여주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존감입니다. 자신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키니를 입고 어디를 걸어가는 여자를 보고 누군가는 별 생각을 다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 또한 자신감이에요. 안 그래요? 네. 보여주면 하니까 보여주겠지.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존감과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거는 기쁘게 몰입하고 일에 대해서 기쁘게 몰입. 재밌어야 돼, 일이. 아시겠어요? 재밌어야 돼요. 그리고 일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돼. 그래야 어떤 성취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 그래서 이것이 사업자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절로 드러나는 쇼업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선순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만들어 가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강점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쭉 써봤어요. 나는 인내심이 강해.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강점이야. 잘 참어. 네. 뭐 참을자 세계는 뭐를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난 잘 참어. 의구 참는 건 내가 선수야. 저도 그래요. 저도. 잘 참어. 그래도 한번 터지면 작살나지. 그리고 나는 긍정적이야.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실행력이 빨라. 뭔가 내가 느끼면 빨리 움직여. 뭐 이런 것도 강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경청을 잘할 수 있고 공감이 있는 것도 나는 높아. 남들이 무슨 얘기하면 같이 눈물을 흘리고 공감하는 등은 그것도 강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그 다음에 나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 케어를 잘해. 뭐 이런 것도 강점이에요.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다음에 나는 수용력이 강해. 네. 수용하는 게 나는 강해.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배우는 자세가 남다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강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등등 많잖아요. 이런 것이 다 강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잘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집중하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네. 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 나는. 그리고 와서 상담하는 것도 또 그런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지금은 D-100일 앞으로 에피 컨벤션의 무대에 올라갈 때까지는 지금은 그런 취약점의 약점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강점에 집중할 때다. 탁월해지기 위해서 내가 뭘 강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강점에 투자하라. 강점.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래 약점에 주목하는 사람보다는 강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선무당 같은 에너지가 있어요. 선무당.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간 무대포적인 부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넘실대는 어떤 열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강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강점에 집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상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여기 안에 계신 리더님들도 보세요. 그분들 딱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강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점을 빨리 못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강점을 느끼기 시작하면 남의 강점이 보인다니까? 이해 가시겠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강점의 혁명이라는 책자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책이나 영화 등 수많은 스토리 중에는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한 확률을 가지고 극복해서 승리한 약자들의 이야기로 가르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타고난 재능을 활용하는 사람보다 부족한 능력을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보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영화 내는 걸 보면 감동이잖아. 그런 걸 보면. 그래서 거기에 가르침을 보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바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충분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충분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헷갈리잖아. 틀린 말이야 이거. 충분히 노력하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거. 뭐가 충분히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네. 아니, 그거 틀린 말이라니까? 네. 그래서,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얘기라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 거야. 내가 축tuk 하다 보면 언젠가는 되겠지. 이렇게 노력하는데 안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분야에 본인의 강점을 선택하고 집중할 줄 알아야 돼. 인간의 수성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 아주 소수예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 그거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게 훨씬 일을 더 빨리 성과를 만드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피터 드래크가 한 얘기는 그게 인간의 본성이래요. 원래.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다른 어떤 영역에서 빨리 가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좀 더디 가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재능에 투자하면 강점이 된다. 자기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 강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좀 극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재능은 있어요. 그럼 그 재능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시간 투자를 하고 노력 투자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부분, 만약에 내가 가는 재능이 2가 있어. 두 가지 재능이 있어요. 거기에 시간 투자를 5를 했어. 그러면 강점이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지. 이해가세요? 네. 반대로 내가 재능이 5가지가 있는데 시간 투자를 2를 했어. 그러면 강점은 10이 되는 거지. 똑같아요. 네. 그런 어떤 부분이 만약에 재능이 5가지인데 내가 거기다 시간 투자를 5를 했어. 그러면 강점은 25가 되는 거지. 훨씬 더 증폭되는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런 개념이 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 사업의 본질 딱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예요? 유통의 확장, 유통의 확장, 말도 안 되네. 유통의 확장. 또 한 가지는 또 뭐야? 조직의 확장.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사업의 본질이에요. 이게 유통의 확장, 매출. 네. 조직의 확장은 뭐야? 조직의 확장, 리크루팅 수원이야, 수원. 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사업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강점을 여러분들이 10분 활용하시고 그걸 극대화시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뭐가 나온다고? 성과가 나온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점, 재능, 강점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편한 것, 쉬운 것과는 별개입니다. 알겠어요? 결코 그게 편하고 쉽고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최상만 해야 되는 성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절대 남한테 져서는 안 되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인 엄청 스트레스 받고 그게 강점인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거든. 근데 그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게 최상위로 가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특출나 이게 아니라, 나는 대단해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일반 평범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보다 무조건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를 너무 고생시키고 힘들게 만들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과를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의 약점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자기가 못하는 부분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관리할까? 딱 생각을 해보시죠. 어떻게 관리할까? 내 약점을 어떻게 관리해야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약점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만든 이 시스템에서 내가 못하는 부분을 더 가져갈 수가 있고 협업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협업은 뭘 만들었을 때? 팀을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팀을 왜 만들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팀을. 그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난이도가 좀 높지 않나 싶기도 해요. 시스템과 협업은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에 중요한 겁니다. 아니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스템에 나오세요. 뭐 어쩌고 하세요. 뭐 하세요. 아이씨. 맨날 하는 거 똑같은 얘기. 뭘 맨날 나오라고 해. 귀찮게. 본사에 요새 한국 맨날 똑같은 강의던데. 근데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그 교육을 하기 전까지는 거기 나오셔야 돼.
성공하십니다. 네. 절대 그분들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잘하면 비판해도 돼. 그건 내가 인정하지. 근데 거기에 서서 교육도 못하는 사람이 교육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어떤 비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네. 자, 어쨌든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강점을 더 개발시키고 협업을 통해 약점을 관리한다. 시스템을 통해서 뭘 개발해? 강점을 더 개발해. 지금 여기 안에 이 100여 명이 모여있는 이 행사를 하는데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서 이거 못합니다. 그런 어떤 부분이 시스템이나 안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이 되는 거예요. 더 잘하게. 그런 게 있고요. 네. 자, 이것도 읽어볼게요. 나의 강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타인의 강점을 수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의 약점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커진다. 이해 가세요? 이런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야. 나도 사랑 못하면 남을 어떻게 사랑해? 안 그래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강점을 잘 알고 있으면 남의 감정도 보인다니까? 그리고 약점도 보여. 근데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팀워크 만들어낼 줄 알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D-100가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할 것은 본인의 강점에 집중하고 더 압도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팀워크를 만듭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재 그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룹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그래서 나의 강점에 집중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해서 더욱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 이게 시스템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약점은 시스템과 협업으로 풀어가면 돼요. 관리하면 돼요. 얼마든지. 리크루팅 못해요? 괜찮아요. 시스템에서 리크루팅 하면 돼. 가장 지혜로운 게 시스템에서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본인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1대1 붙어서 리크루팅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그건 좀 약간 비효율적이에요. 오히려 본사로 초대해서, 초대도 일이에요. 초대해서 그 강의를 듣고 그걸 가지고 웹터 미팅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거든. 그 방법을 선택하면 그게 훨씬 쉬워요. 근데 그걸 택하지 않고 어떻게 이때를 붙어가 고상플레이 플러스 아웃 시키려고. 그래서 3BC 하나 만들어내면 일 다 하면서. 근데 여러분 3BC 했다고 사업자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된 사업자가 되려면 3BC 연결이 한명 나올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리더님들이 스스로 강점이 무엇을 알고 있나요? 라고 본인은 몰라 그래. 되게 느껴요. 본인은 몰라. 그래서 자기 약점도 잘 몰라. 약점 잘 알아. 약점 너무 잘 알아. 강점 잘 모르는데. 근데 누가 이걸 잘 아느냐? 스폰서가 잘 알아. 나에 대한 그 강점이나 약점을 잘 아는 거는 스폰서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건데 정말 자기 본인이 강점을 모른다는 게 정말 웃겨요. 정말 웃겨요. 진짜 모른다니까. 대화해보면 강점 병을 써보세요 그러면 한 3가지 치는데 한 10분 걸려요. 10분. 단점 쓰라고 하면 한 5분도 안 돼서 한 10가지 써요. 네. 그럼 뭐예요? 이미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직장 생활하려고 스펙 쌓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라니까 이거.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에 성과를 내야 돼. 그러려면 어디에 집중하고 어디에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미국 독립운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한 얘기가 있어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인생에서 진짜 비극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멋있잖아요. 말이. 그죠? 누구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강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좀 자각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D-100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비장합니다. D-100일. 지금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내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핀업을 해야 될지 저는 사실 비장해요. 네. 저도 제가 쇼업을 해야 될 거예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도. 말로만 얘기하고 말아? 나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도 눈으로 보일 수 있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제 이야기를 지금 듣고 만약에 계신 분들이 정말 D-100일 동안 정말 골드까지 직구를 가시고 컨벤션에 그 골드까지 가서 만들어낸 파트너들과 함께 주인공이 돼서 컨벤션에 참여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컨벤션을 즐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거든요. 그 영향을 주는데 그게 강점으로 일을 하게 되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더 나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단점으로 일하면 그 사람 보는 사람이 나를 보고 힘들어해요. 왜? 약점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안 돼. 하지 마요. 아시겠죠?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네, 품이 있고 괜찮은 분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도 능력이면 유산화에서 골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까지 무난히 가게 돼 있어. 근데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자꾸 파고들어서 문제예요. 강한 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쪽에 시간 투자하시고. 오늘 얘기 핵심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로 나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자.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좀 가슴 뭉클해지는 얘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내가 늦둥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을 이제 조금 알겠네요. 아,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 감당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어쨌든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존재들. 나를 대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나를 보자.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참 괜찮으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유산화 사업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그 마음으로 그때 마음으로 나를 귀하게 리크루팅했던 스폰서의 마음으로 나를 리드하는 나를 리드하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스폰서가 리크루팅 할 때 잘못된 부분 다 싹 뜯어고쳐가지고 완전히 개과천선 시켜서 유산화 성공시켜 이러지 않아요. 그 스폰서들은 여러분들의 장점을 보고 후원합니다. 단점을 보고 후원한다. 리크루팅 한다. 이걸 잘하면 이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리크루팅 하거든요. 거의 그래요. 그때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리드를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마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일을 해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강점으로 일어나서 강점으로 일해라. D-100일 동안.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시간을 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HP 컨벤션에 준비하는 마음가짐과 지금 골드이자 직접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걸 함축적으로 제가 전달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저녁에 애프터 미팅을 하시고 나면 혼자 공복이 본인과 대화를 좀 한번 하세요. 하셔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내년도 2월달까지 승급을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할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강점만 잘 발휘하면 할 수 있다. 얼마든지. 그게 내가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피터 트래커가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거고요. 어쨌든 지금 빨리 했네. 40분입니다. 자, 제가 다양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한 30년 있었지만 딱 두 회사 있었어요. 이 사람 오기 전에. 그게 하나가 뉴스킨이고요. 두 번째 회사가 롱제비티라는 회사입니다. 그 뉴스킨이 한 2년 있었고 롱제비티라는 회사 한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산화가 지금 한 20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라고 하는데 유산화를 선택한 비전과 차별성을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뉴스킨 보상 플랜 때문에 저는 뉴스킨을 그만뒀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매월 유지해야 되는 금액이 그때 당시 제가 할 때 한 320만 원 됐거든요. 320만 원이면 지금은 400이에요. 월 유지 금액이. 내가 내 결과물을 다 100% 온전히 받아오려면 그 구름 매출을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내가 팔아서 물건을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걸 못 파니까 내가 물건을 뽑더라고. 뽑아가지고 자꾸 재겨. 집에다가. 그러니까 재고가 되잖아요. 재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또 유통기한이 다 있으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 거고. 화장품도 3년이 들다는 동안에.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어떤 부분이 저하고는 안 맞았어요. 저도 제품 전달하는 거 정말 쟁쟁입니다. 제품 전달 못해요. 누구한테 제품 파는 거 정말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안 생겼어요? 못해요. 안 돼. 그래서 못하는 거 못한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사실 뉴스킨 보상 플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잘못되거나 보상 플랜이 잘못된 건 아니고 나하고 안 맞은 거지. 그래서 다른 회사를 선택한 게 롱제비티라는 회사입니다. 제가 여기서 6년을 일했거든요. 6년을 일했는데 이 회사는 뭐가 잘못됐었냐면 미국에 상부 들어오는 회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다 법인을 만들어서 아예 지사로 오픈하는 회사가 있고
그냥 중간에 교포가 껴서 한국 투자자 찾아가지고 총판으로 오픈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두 번째 롱제비티 총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주라고 일했거든요. 98년도부터. 정말 그렇게 일해가지고 제 통장에 수입이 된 게 14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지. 많이 벌었는데 이 회사가 잘못됩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제가 다시 또 일을 제로베이스에 시작해야 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하게 되죠. 근데 이 회사는 총판이기도 했고, 문제점이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이 바이너리였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바이너리냐, 매칭 바이너리. 매칭 바이너리가 뭐냐면 이런 100%, 매칭 100%. 그러니까 내 파트너가 100만 원 벌면 나도 100만 원. 뭔 말인지 알겠어요? 200만 원 벌면 200만 원. 300만 원 벌면 300만 원. 100%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상 플랜이었어요. 그럼 400, 500, 600, 1000은 좋은데 그렇게는 안 돼요. 300까지만. 파트너가 1000만 원 벌어도 그 1000만 원 버는 파트너한테 받을 수 있는 건 300까지. 이런 부분을 했는데 한 11명까지 내가 300을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11명까지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잘못되면서 2003년도, 2002년도 말에 10월 달에 제가 과감하게 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죠. 나와서 2003년도 2월 18일 날 비자를 만들어서 제가 미국 행을 합니다. 그리고 찾은 회사가 유산화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산화 같은 회사를 찾는다는 것은 사실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볼 때 봤던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품이었어요. 제품. 이 제품을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그 제품의 대중성이 있느냐, 가격적인 부분이 대중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봤고, 왜 그게 시장을 형성하는 틀이니까 너무 비싸도 안 되고 너무 또 저질해도 안 되잖아요. 적당히. 그래서 그 대중성을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과 차별성이에요. 그러려면 자체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OEM을 하는 회사도 많이 있잖아요. 뉴스킨도 다 OEM을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모든 제품이 다 100% 본사에서 생산돼요. 물론 화장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식품의 전문적인 회사거든요. 식품으로는 전 세계에 따라오는 회사가 없어요.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PDR이라든지 또 GMP 가이드라인에 갖춰진 생산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제품 얘기할 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였는데요. 그 회사가 일단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경영의 투명성이었어요. 뭘 경영의 투명성을 상장시켰잖아. 제가 2003년도 이 회사를 찾아갈 때도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을 아는 사람인데 그때 주식 샀어야 돼. 그때 주식 샀었으면 80배가 뛴 게 아니라 지금은 거의 100배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샀으면 100만 원이 됐다니까?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1억을 샀으면 100억이 됐다고. 주식 샀어야 된다니까? 아니, 나 몇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이 생각해요. 제가 아는 분이 한국에 그런 분이 있어요. 캐나다에 대한항공 직원이었거든요. 캐나다에서. 한국분이에요. 교포인데 이분이 어떻게 유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우연찮게 유산을 주식을 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돈이 되니까 유산에 관심을 가져본 거지. 그래서 이제 유산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제가 2003년도에 미국을 찾아 들어갔다가 LA NIM이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있는 곳이 있어요. NIM. 거기에 호텔 예약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LA 일간 스포츠에 오답 광고를 했어요. 교포들 상대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세미나 하려니까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요. 세미나를 하지 유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본사에다 헬프비를 했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던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미나 진짜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거기를 왔어. 그 양반. 그게 찰리서야. 최종기는 찰리서야. 그래서 그 양반이 와가지고 제가 한국도 모르니까 물어봐도 대답을 내가 못하지. 또 모른다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피했지.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세미나 하고 소비를 한 10명 만들었나? 참여하는 건 한 100여 명 왔어요. 꽤 많이 왔어요. 근데 내가 퍼포먼스 내 지금 정도 실력이었으면 내가 몇십 명의 소비자를 만들던 사업자를 만들었겠지. 근데 그때는 너무 아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어로 막 사업 설명하고 이래버려가지고 배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런 기억이 있고 그 자료를 제가 버리질 않아가지고 그 일라스트트 그 오다가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언제 없어졌어. 어디가 없어요. 안만 찾아.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저지르고 그 다음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좀 무대포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한국에 이 회사가 들어간다. 이런 회사가 들어가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 난 알리고 싶은 거지. 농담 갖고 낸 거예요.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글로벌 기업. 뭘 보고 알았냐면 전산 시스템을 보고 알았어요. 전산 시스템. 네. 보통 보면 전산 시스템에 아이디 번호 뒤에 국가 번호, 국가가 쓰여있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13776이거든, 아이디가. 13776 KR, 뭐 JP, 뭐 이렇게 뒤에 국가가 붙는 전산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체 그 나라에서 전산을 돌리는 전산들이에요. 근데 그게 없는 전산이었어요, 이 사람. 그게 글로벌이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산 시스템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었고, 세 번째는 설립자의 경영 철학. 누구? 마박사. 마박사의 경영 철학.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 2003년도 2월 18일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호텔에서 한 10여일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문사를. 근데 거기에 마박사가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기적을 사인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영어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고만 있어요. 지금까지도. 누렇게 지금 바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거 볼 때 보기는 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번역된 거는 제가 한 3번 읽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내용이었구나.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펴놓고 하면 영어 공부 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뭐냐면 보상 플랜, 보상 플랜. 제가 바이너리를 했잖아요. 롱리비티라는 회사에서. 매칭 바이너리 한 7년 걸렸어요. 이런 게 왜 생기냐면 내가 매칭 100%를 받잖아. 근데 파트너를 내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고 진짜 돈이 돼요. 그러면 파트너는 일할 때 내가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뭔 말이잖아요? 파트너 그럴 거 아니야. 아이씨, 나 바깥에 열심히 뛰고 있는데 나만 돈네? 지도 돈 되면서 왜 나는 열심히 뛰고 너는 자고 있고 놀고 있어? 뭐 이럴 거 아니냐. 이 매칭 보상 플랜이 결코 좋은 게 아니냐. 100% 매칭 보상 플랜. 시너지도 그렇거든요. 시너지도. 그래서 야, 그때 그걸 하면서 너무나 내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 매칭 보상 플랜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랬거든요. 사실 브레이크웨이가 더 힘들더라고요. 파트너한테 시간이 살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 기술 한 잔 나도 앉아야 돼. 뭐 그런 문제가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절머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 사건에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매칭 없었어요. 15%, 5%, 10% 이런 거 없었어. 네, 제가 시작하고 한 5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시작하고 한 20년 되다 보니까 바뀐 게 몇 가지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가장 보상플레이에 매력을 건 리엔트리입니다. 네, 그 리엔트리라고 하는 제도가 상당히 신선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열심히만 하면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보상플랜을 눈여겨 들여다본 거죠. 아무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체크해봤을 때 후원수당률이 유산화가 41.3%였어요. 전 세계적인 후원수당률이 41.3. 한국은 지금 부가세 포함해 38.5%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41.3%를 다 못 주잖아. 그래서 그 남은 금액으로 뭐를 하고 있냐? 한국에만 프로모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위에파이, 유산화, 패밀리, 인센티브. 제주도 여행이 다 그걸로 하는 거예요. 꽤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롯데호텔을 통으로 다 빌려가지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찾아온 게 김충원 사장이 오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전에 있는 지사장 그놈 새끼는 그 말 안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 보상 플랜에 관련된 부분은 공평해야 돼. 공평해야 되잖아. 일한 사람이 늦게 시작했든 빨리 시작했든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분명해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내 입에서 그런 얘기하면 당신은 뭐 먼저 시작했고 속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다. 만약에 전체 매출의 몇 프로를 준다고 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돈 벌잖아. 그죠? 아무것도 안 해도 돈 벌잖아요. 그걸 원할 텐데 무슨 뭐 그렇게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똑같이 일을 해야 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라는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전체 매출의 몇 프로 파이를 내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여기 신규 오신 분들 그 사실 아는 순간 여기서 그냥 나가버려요. 일을 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내가 가져가는데 안 그래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오래 못 가 그게. 그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상 플랜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되고 위에 있던 밑에 있던
일을 하면 돈이 되게끔 돼 있는 보상 플랜이 제가 볼 때는 근데 정확히 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한 가지는 일단 수익 한 3, 400만 원은 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골드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일단 직업으로 가져가려면 골드까지 가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4, 5만 벌어야 잡적인 개념이 잡히지. 안 그래요? 네. 그래야 뭐 경비도 쓰고 남편한테 용돈도 좀 주고 하면서 큰소리 치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골드까지 가는 게 사실 첫 번째 필업이 가장 힘들다고도 말해요. 저도 기억이 첫 번째 필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7월 14일 날 한국에 전사의 경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첫 수당을 받은 게 14만 4천 원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해에 7, 8, 9, 10, 11, 12 그 해에 루비까지 달려갔어요. 네. 그게 한 6달 만에 루비까지 달려갔거든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때는 정말 미쳤어요. 왜냐면 좀 저기 가면 남이 다 따먹을 것 같아. 네, 뭐 전국을 다 돌아다니겠으니까. 깃발을 꽂으면 늦으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얘기는 날 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일단은 그런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될 수 있는 플랜이다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골드 가는 게 어렵다고 내가 말을 하지만 처음 올라가는 산은 다 어려워. 낮도 높던. 아시겠어요? 근데 한 번 올라간 산을 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골드가 어려운 건 처음 나는 테크니크가 어려운 거지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골드 가려면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봐요. 매출 얼마 필요해요? 네? 4천만 원. 그러려면 4천만 원 매출 띄우려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매출 나오려면 어떻게 채워야 돼? 한 사람이 4천만 원 팔아도 골드 가는 거요. 네. 그렇게 100만 원 파는 사람 40명 모집해도 되고 1000만 원 파는 사람 4명 모집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골드 가요? 골드 나오고 수상 풀어 매출 나오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가고 난 다음에 말랑빵이지. 근데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수당이 나와야지. 그러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만약에 한 300명의 소비자가 형성이 돼서 그 사람들이 10만 원 정도의 제품을 먹게끔 만들었다면 300명이 10만원씩 먹으면 3천이에요. 그죠? 그 300명을 만든 사람이 30명이 있어요. 10명씩 한 사람당. 그걸 사업자라고 계산하면 30명의 사업자가 유지하는 금액이 한 1,000만 원이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한 4천만 원 정도 매출이 내면 이런 경우는 내가 앞에서 병원에 가 있던 그냥 집에서 좀 쉬었던 한 달을 쉬었던 돈은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이 유지만 하면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사업의 본질이 뭐다? 유통을 확장시키고 또 뭐를 확장시켜? 조직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을 확장시키는 건 리퀴디티입니다. 사업자를 찾는 거예요. 유통을 확장시키는 건 소비자를 증폭시키는 거고 근데 그 소비자 속에 몰래 숨어있어 사업자가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소비자들을 좀 귀하게 잘 관리하는 분들이 사업자를 잘 찾더라고요. 그냥 어떻게 그냥 하늘에 그냥 강에다 낚싯대 띄우시지 낚싯대 놓고 낚시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1년 가도 사업자 못 찾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안 걸려요. 그런 사람들은 낚시가 안 돼요. 열심히 소비자를 만나가다 관리하다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또 제대로 낚시가 되는 경우는 있지.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제가 이 세 가지 제품, 회사, 보상 플랜에 관련된 부분으로 유산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단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본사를 갈 때만 해도 한 직원들도 부사장이 6명이 있었고 회장에 또 마이너스 박사 아들 데이비치가 직원으로 있었어. 네. 근데 결국은 지금 제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사장 회장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회사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살아남았지. 살아남는 게 맞아요. 네. 일이 어렵고 쉽고 떠나서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돼야 돼, 돈이. 돈 안 되면 우리 암만 뭐 인내심이 강하고 뭐쩌고 해도 일할 사람 없어요. 돈이 돼야 돼. 수입이 돼야 돼. 그러려면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일단 수입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일을 더 잘하고 싶으면 기본 베이스 수입을 만들어. 그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D-100일 정해놓고 죽기 살기를 뛰어라. 100일 동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점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단점도 있습니다. 웬만에 그런 말이 있잖아. 높은 산이 있으면 골도 깊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강점이 강할수록 단점도 강합니다. 근데 힘을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그 단점들을 보완한다. 자기들끼리 협업을 하면서 그래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제가 볼 적에 단점이 희석되는 거예요. 그 팀 안에서 장점으로 승화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조직이 힘을 갖게 만드는 게 팀입니다. 팀. 지금 여기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팀이잖아요. 유한팀, 그 다음 또 뭐야? 온리팀. 네. 어쨌든 그런 거를 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팀 안에서 자기가 약점이 되는 부분을 남이 갖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강점으로. 그 사람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으로 그 사람 도움을 주면 되는 거지. 서로 보완해. 그런 것들. 그러면서 팀워크가 발휘되고 그것 때문에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약점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강점으로 바꾸는 시간이 평생 해도 안 돼. 그거 하지 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그냥 오로지 성장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강점으로 일을 해야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시간 딱 맞췄어요. 딱 지금 9시거든요. 9시까지 하라고 한 거죠? 네, 어쨌든 맞춰주려고 좀 막 떠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전달된다 모르겠네. 아니 감 많이 들었어요. 진짜 나이 먹다니 진짜 감 많이 들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심리사업생활 하면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리더십을 하라고 하면 그나마 주저리 하겠어요. 근데 심리사업생활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잡기도 테니스를 치던 골프를 치던 골프라고 쳐서 얘기합시다. 근데 잘 치면 기본이 더 어려운 것처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제가 알아요. 아는데 여러분들 너무 저평가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유산하는 거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다 올라가실 수 있는 분들. 정말 괜찮은 분들이라니까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팀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장 못한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AP 컨벤션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의미를 어떻게 부여할 거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성장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장하면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고 또 그 파트너가 성장하면서 결국은 형제 라인들까지 다 성장을 같이 하죠. 결국은 팀이 성장하고 그룹이 성장하고 회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성장 시점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지금. 그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도 지금 저는 며칠 하면 세븐스타까지 달려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지혜 같은 도둑이 확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기막이야. 그래서 어쨌든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걸 위한 소감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한 분도 열애 없이 다 모두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한 분도 열애가 있으면 안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라인에 있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 들어간 게 있으면 받아라고 해요. 또 내가 갖고 있는 거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서로 협업을 하다 보면 일이 재밌어져요. 정말로. 일을 한번 해보세요. 한 100일만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88알이 휴업이라고 했잖아요. 남한테 돈을 주는 거다. 근데 뭐 좋은 차 타고 뭐 명품도 들고 이게 남한테 돈이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무슨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인간이 뭐 좋은 차 타고 뭐 명품 갖고 다니는 사람이 명품이 되나? 그건 아니죠.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그래서 어찌 보면 평범해질 수 있는 용기, 특별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욕심을 유산화해서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향만 틀면 돼요. 관점만 바꾸면 돼요. 오늘 제가 핵심적인 얘기. 여러분 잘하는 걸로 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자꾸 막
공부해서 뭐 더 잘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하는 걸로 여러분이 성장하시면 돼요.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고 D-100일 동안은 나 죽었다 생각하고 힘들다 어렵다 입소리 딱 가르치고 네, 눈 뜨면 나가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루에 2명씩 무조건 만나. 2명 이상 만나서 유산화 비전에 대해서 얘기해. 그리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보상 플랜 잘 푼다 풀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보상 플랜 잘 푸는 것은 그 사람이 관심을 가졌을 때, 풀어줬을 때 크로징이 되는 거지. 그걸로 리크루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리크루팅 잘하는 거는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제품 스토리텔링, 성공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리크루팅을 잘해요. 이렇게 해서 관심값도 만들고 크로징 할 때는 본인이 보상 플랜 못 풀면 잘 푸는 현재 라인에 계신 리더님이나 스폰서한테 풀어달라고 해. 그러면 크로징 잘해요. 결국 크로징 시즌이 열심이잖아. 근데 그 보상 플랜을 풀어야 크로징이 되거든. 돈이 되는 게 눈에 보여야 결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 못했어요. 지금 그거 연습하고 그거 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나 골드 갈래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어쨌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잘 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 잘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성분들이 EQ가 발달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강점, 재능이 있다. 그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거기에다 투자하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100일 안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공격할 수 있어요. 최소한 무대 AP 컨벤션 무대에 오시면은 12월 말 정도 되면 승부 준비해서 올라가셔야 돼요. 스타트 하셔야 돼요.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승부 해야지 하고 딱 스타트 준비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1월이나 2월달에 승부를 하시고 해야 AP 컨벤션 무대에 파트너들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다 그 목표 설정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